노아은행의 신흥수 행장이 SBA 대출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연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FBI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 후보에 도전하는 원유봉, 우윤구 두 후보가 어제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국경장벽의 일부 구간의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각종 제도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의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대표적인 한인은행 중 하나인 노아은행의 신흥수 행장이 오늘 오전 FBI에 체포됐습니다. 2009년부터 12년 사이 SBA 대출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연방법을 어긴 혐의인데요. 은행 측은 행장 개인의 문제이고 은행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노아은행 신흥수 행장이 오늘 오전 포트리 본점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신 행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은행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SBA 론을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불법적으로 대출을 한 혐의입니다. 신 행장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브로커를 만들어 브로커피를 착복하고 2010년 12월에는 자신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맨해튼에 있는 사업체에 95만 달러의 SBA 대출을 하고 2014년 10월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에게 61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오늘 오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행장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은행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업무 승계 계획에 따라 재무 책임자인 안현수 전무가 행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일과 저희 은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혐의나 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FDIC 보증은 전과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 행장은 현재 500만 불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뇌물수수 혐의 5년과 돈 세탁, 은행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다음 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 후보에 도전하는 원유봉, 우윤구 두 후보가 어제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타운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원유봉, 우윤구 후보는 어제 저녁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개최하고 타운과 지역 주민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윤구 후보와 원유봉 후보는 시의회와 행정을 분리해 깨끗하고 공정한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팔팍이 한층 더 발전돼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만을 위한 그런 정보를 세우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타운의 변화는 유권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국경장벽의 일부 구간의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에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판결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km의 장벽 건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 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 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뉴욕시 각종 제도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청소년 수감자들을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것을 확대하는 한편 유급 휴가일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의공호관 등은 어제 유급 휴가일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유급 휴가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PPT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도시가 되며 90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직원 5명 이상인 기업체 노동자일 경우 연간 10일은 유급으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구치소에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것을 확대하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석방 심사 대상이 17세까지인 것을 19세까지로 올리고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까지 포함시켜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청소년 용의자의 수는 앞으로 3배까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범죄에 노출된 지역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무시한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해 제2본사 부지로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선정했지만 일부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제2본사는 아니지만 뉴욕 맨하탄의 대규모 업무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마존이 최소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신축 빌딩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롱아일랜드 시티 입점 전부터 맨하탄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최근 몇 주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맨하탄 펜스테이션역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고층 건물 1 맨하탄 웨스트와 연계 프로젝트 건물인 2 맨하탄 웨스트로 최근 맨하탄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허드슨 야드와 맞붙은 미드타운 지역입니다. 관계자들은 아마존이 미 동부 핵심 거점인 뉴욕에 업무 공간을 확장해야 하며 맨하탄 핵심부에 곧바로 거점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1-2 맨하탄 타워의 소유사 브룩필드 대변인은 아마존 입점을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은 결정되기 전 두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별도로 뉴욕의 유서 깊은 건물인 우정국 빌딩 임대 공간도 찾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어제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경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운의회 원례회의에서 앤디민 시의원 등은 미터 파킹 시간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약 3개월간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타운 정부에 권고했으며 타운의회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간 변경에 따른 장단점과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미터 파킹 총 운영 시간이 현재 11시간에서 9시간으로 2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타운의회 측은 인근 타운들과는 달리 오후 6시 이후에도 미터 파킹이 운영되면서 저녁 시간대 상권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을 조정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미주 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퀴즈 대회 2019 청소년 통일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평통 뉴욕협의회는 미주 한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관과 역사관 함양을 통해 통일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공유를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청소년 통일 골든벨은 다음 달 8일 오후 4시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거주하는 8학년에서 12학년 학생으로 선착순 80명 마감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학교 7학년 학생들까지는 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 중 상위 5명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집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최우수상 상패와 서울 왕복 항공권, 우수상 2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달러, 통일상 3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달러, 평화상 5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달러, 특별상 5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2명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외 지역 결선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 해외 지역 결선은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종합 결선 대회는 KBS 도전 역사 통일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팰리세이스팍 한인학부모회, 테너플라이 한인학부모회, KCC 한인동포회관이 후원했습니다. 미국인이 버리는 식료품이 구매한 것의 30% 수준이라는 믿기지 않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식품의약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 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DA는 최근 식품 회사들에 보낸 협조문을 통해 언제까지 사용하면 최상이라는 Best if used by라는 문구로 유통기한을 통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관련 표시는 sell by, use before, expire by 등 다양한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켜 버리지 않아도 될 식품을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FDA는 유통기한에 표기된 날짜의 핵심은 품질에 관한 것이지 안전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날짜가 지나도 버릴 필요가 없지만 표시법 혼란 탓에 먹어도 안전한 식품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가정이 버리는 식품 규모는 연간 1,3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FDA의 프랭크 이아나스 부국장은 미국인이 버리는 식료품은 구매한 것의 30% 수준이라며 그로서리 3개 백을 사서 그중 1개 백은 버리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FDA가 추천하는 식품 쓰레기 절감 방법으로 채소는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예외가 아닌 한 모든 식품은 냉장고에 넣어두며 신선도가 중요한 야채와 과일 등은 대량 구매를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크레딧 점수가 2008년 이후 한 해 최대 폭으로 상승해 680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엑스페리언이 최근 공개한 스테이트 오브 크레딧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크레딧 점수는 전년에 비해 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평균 685점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연령대별로 최고점을 기록한 층은 72세 이상으로 평균 732점에 달했습니다. 반면 18세에서 21세는 6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22세에서 35세가 644점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36세에서 50세는 662점, 51세에서 71세는 706점이었습니다. 엑스페리언의 로드 그리핀 디렉터는 갈수록 젊은 층의 점수 향상 정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핀 디렉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전체 사용한 크레딧 한도로 마지노선은 30% 이내지만 고득점자들은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비자 평균은 30%였으며 가장 연로한 층은 15%, 가장 젊은 층은 37%의 크레딧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레딧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레딧 카드를 30% 미만으로 사용하고 제 날짜에 납부할 것과 크레딧 한도 상향 요청하기, 크레딧 카드 폐기하지 않기, 또 카드 신청 간격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며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애뉴얼 크레딧 리포트의 웹사이트에서는 1년마다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와 점수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의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LA시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LA시 검찰은 최근 샌프란도 밸리에서 매춘 행위를 일삼아온 불법 마사지 업소 2곳을 기소하고 폐쇄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모두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수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북부 지역 샌퍼난도 밸리에 위치한 한 마사지 업소.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해당 업소에서는 지난 수년간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LA시 검찰은 지난 15일 블루문 릴렉스 스파 이름으로 운영된 불법 마사지 업소 2곳에 대한 폐업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LAPD, customers who have entered these locations have been encountered women who are allegedly sex workers with little or no clothing on them. They're presented to them to select. 특히 기소된 업소 중 한 곳은 다른 비즈니스는 물론 학교 3곳에서 불과 50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마사지 업소를 찾은 16살 남학생 2명은 직원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massage brothel was basically existing in plain sight. If you flip on your phone, you look at Yelp, you can see the first 3 entries tell you a couple of clicks and you see it. And to be so close to schools and our young people, it's unconscionable. 현재 LA시 검찰 측은 블루문 마사지 업소 운영자와 업주 외에 건물 소유주까지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은 확실하지 않지만 피해를 본 여성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 후보자가 민주당 단일 후보 출마를 위한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는 LA 한인타운에서 허지희 캘리포니아주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커미셔너와 로버트한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브민 후보를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민 후보는 한인 후보가 결선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예선에서 민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Whether you're in LA or whether you're in Orange County or whether you're in the Bay Area, if you're a 한국 사람 and you have some issue relating to healthcare or Korean access and language access services or anything like that, you don't have anybody really to speak to. And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role that I will play, not just for my district in Orange County, but I understand that if I'm elected, I will be representing the entire Korean community across the state. When people have needs and concerns, they will be coming to me. 데이브민 후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45지구 예비선거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렸고 베티 캘리포니아주 재무감사국장과 길 시스네로스와 주디 추 등 9명의 연방 의원들에게도 공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인종증오범죄 건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76건의 인종증오 관련 범죄가 발생해 전년보다 83%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 범죄가 전년에 비해 50건에서 103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인종범죄 중 53%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월부터 인종증오범죄 예방부서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오는 6월 25일 치러지는 퀸즈 검사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멜린다 캐츠 현 퀸즈 보로장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아담스 보로장 외에도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과 피터 구, 폴 벨론 뉴욕시 의원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4선에 성공한다면 공화당의 넬슨 락벨러 전 주지사에 이어 2번째 4선 주지사가 되며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 뉴욕 주지사인 마리오 쿠오모를 뛰어넘게 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임기 제한이 없으며 가장 오랜 기간 주지사직을 역임한 인물은 7선을 지낸 조지 클린턴 전 부통령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노스 바빌론에 거주하는 남성이 지난 25일 존스비치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 도중 5살 여아를 몰래 사진 촬영하다 보호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남성의 집을 수색해 전자기기 등에서 다수의 아동 포르노물을 발견했으며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소지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맑겠으나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